올해 증시 폐장은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이번 주에서 한 3주 정도 사실은 본격적인 장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요. 연말 장세 그리고 내년에 대한 큰 그림들을 좀 오늘 그려봅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는 어쨌든 2023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연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주제인데요. 미국의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강해서 미국도 좀 혼조권을 나타냈는데 역시 미국은 11월 CPI가 중요한 분수령이겠죠? 사실 CPI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해당 주간에 또 올해 마지막 FOMC가 겹쳐 있다 보니까 사실 다음 주 시장 일정에 맞춰서 이번 주는 관망 심리가 상당히 짙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11월 사이에 가장 큰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어떤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에 대한 효과가 실제적인 물가 둔화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겠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다시 또 시장 참여자들은 희망 회로를 가동시키기는 시작했는데 여전히 높은 물가 레벨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팩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전히 그런 경계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연준 의원들은 지난주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서도 있었다시피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속도 조절이라는 거죠. 여전히 인상 기조가 끝나지는 않았었다라는 점을 방향 전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된다라고 하더라도 인하로의 전환이 아닌 동결 기조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측면 등이 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매파적 발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번 주에는 채권 시장에 대한 단기 채권 금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일드갭 모형으로 본 코스피의 현재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일드갭이라고 하는 게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이 밸류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네.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 모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 수익률 간의 비교를 통한 그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 일드갭이 확대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바 차트가 상단에 위치하게 되면 주식이 저평가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은 주식이 저평가, 축소되면은 채권이 저평가, 상대적으로 주식은 고평가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니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진정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금리 레벨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대한 매력이 좀 더 크다라는 것들이 지금 중로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전략가들이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기보다는 채권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때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보면 주가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평가로 밸류상 싼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주가는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밸류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싼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과거의 우리 기업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와 미래의 무위험이자 수익률 간의 비교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여전히 주식보다는 채권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 등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미래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또 대기업들은 지금 비상 경영을 하고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한 긁어 모아라 이런 분위기니까요, 그죠? 그런 이 파고가 좀 가야 시장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당장 12월 FOMC는 이제 50pp 쪽으로 지난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좀 굳혀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12월 이후에 이제 내년까지의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한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증권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분기 정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최종 종료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정책금리의 최종 목표는 5%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은 역시도 이미 속도 조절이 시작된 상태에서 우리 정책금리 역시 3.75%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더 시장에서의 다뤄질 어떤 그 시장에서의 평가는 더 논쟁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투자자들은 이런 인상 기준만 멈추면 상당히 편한 투자 환경일 것이다라고 낙관을 하고는 있지만 동결 기조가 지속되는 사이에 펀더멘털 주체들 사이의 기초 체력은 더 허약해질 거다라는 거죠. 올려놓은 금리가 이제 실물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습니다. 뭐 가계 입장으로는 소비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 활동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가져가고 고용에도 인색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 등이 결국 2020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커질 텐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금리가 인하되겠죠. 지금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2023년 4분기 정도면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인하의 명분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물가만 둔화됐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이유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커졌을 때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인하로 선회된다는 뜻이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금리의 경로를 우리가 판단하면서는 판단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 명분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왜 빠졌을까? 장중에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뭐 나오는 이유들은 이제 수출 부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일단 시작은 해석을 하는데요. 빠지면 사실 또 빠진 이유를 찾는 것인데 경기 둔화, 국내는 이제 수출 부진이나 이제 경상수지 악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고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했지 앞으로 얼마를 더 반영할지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오냐보다는 그 관점이 다들 애널리스트들도 중요해 보여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오더라도 이 경기 침체의 충격이 큰 거냐 작은 거냐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수출 모멘텀이 역성장하면서 상당히 그 펀더멘털 징후 모멘텀은 악화될 수밖에는 없고 연이어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도 감익의 폭이 얼마나 커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부분입니다. 문제는 얼마 전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스피 기준 2,300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의식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2,400, 2,500 근처에서는 이런 경기 침체 이유 등을 조금은 크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주가 위치에 따라서 시장에서 등장하는 재료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건데 현재 위치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경기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림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섹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섹터는 이제 그 섹터를 살 거냐 말 것이냐보다 경기의 큰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뭐 그야말로 이제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 아직까지도 중요한 소재이고 국내 산업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반도체 경기는 언제쯤 좀 돌아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재고가 소진되고 반도체 가격 회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당장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떤 업황 부진이 상당히 극심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한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화면은 지금 2023년 1분기와 2분기 IT 섹터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를 9월서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9월 이후로 현재까지 한 40% 가까이 눈높이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기준으로는 1, 2분기가 각각 10조 원 정도, 반도체 업종이 한 7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지금 집계가 되는데 이미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상당히 지금 눈높이가 빠르게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주가가 단지 회복했다라고 해서 바닥 가능성이 감지되었다.
단정짓기는 조금은 시기상조이다라 볼 수가 있고 문제는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이 같은 이익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업단에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졌을 때 이런 문제를 잘 수습하고 생산 마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로 조금 그 개별적인 접근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 자꾸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시장 측면으로의 접근보다는 개별 기업으로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출 데이터 나올 때 뭐 대체적으로 반도체, IT 안 좋았고요. 그래도 좋아지는 섹터는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좋고요. 자동차가 의외로 뭐 업황이나 주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자동차 수출이 괜찮은 걸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됩니까? 네, 우선은 그동안 공급 지연 이슈 등이 있었던 만큼 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 지금의 높은 금리 환경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제기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업황 전망이 빠르게 식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가 결국 자동차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기업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경쟁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 사이에 승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주가의 향방을 가르게 될 것 같은데 그 본 게임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2023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예, 내년 전망 좀 여쭙고 그다음에 연말 그 전략 좀 가겠습니다. 내년에 큰 그림들은 대체적으로 증권사의 흐름들은 이제 전략 후강으로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긴축이나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고 올라갈 걸로들 보던데요. 센터장님 교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 역시 경기 방향성과 펀더멘탈 모멘텀의 방향성을 네. 고려한다라면 전략 후강의 그림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2,400 연말까지 좀 기대감은 조금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연초의 조정 확률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형성되는 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호흡을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하우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기 침체는 저점이 한 번 정도에 그치진 않는다. 네. 다중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산업 등에 대한 어떤 업황 회복이 시장 수익률과 업종 수익률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기는 조금 더 어렵다. 저희는 2024년 정도에 또 한 번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23년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상승 국면의 상황을 조금은 한정적이면서 짧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좀 얻을까 하고 보셨는데 전망 자체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네요. 예. 네, 뭐 대신 네. 투자 환경이 이렇다라는 네. 점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빨리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네. 그냥 투자자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경기 저점이 우리 앞에 곧 닥칠 것이다라고 그냥 마냥 믿고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에만 상당 부분이 이제 비중이나 관심이 있다는 게 현실이고 또 좀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그럼 내년에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환경 그 가운데서의 기회를 모색하는 정도라면 채권, 예를 들면 채권이 아직까지 매력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자산군에 있어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대상은 결국은 채권 부분으로 저희는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장 금리 수준이 얼마 만에 최저온 금리 수준입니까? 그만큼 해외 채권과 국내 채권 모두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위치에는 있는데 채권 시장도 분명히 주식만큼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채권 금리, 채권 가격의 회복도 상당히 더디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23년 기간 동안에 해외 그리고 국내 채권에 대한 분할적 매수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볼 때 센터장님이나 교보에서 좋게 보시는 공략할 만한 섹터는 어떤 겁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이 좀 꽂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섹터 아이디어 좀 주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섹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무리하게 탑다운 논리를
탑다운 논리로 접근하지 말자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특정 업종 내에서도 수익률이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경기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는다고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좋아질 리는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과 유망 산업보다는 유망주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잘 극복하는 개별 기업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시장이 전략 후강 등과 같은 정체 상황에서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우위에 섰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조금은 경제나 뭐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많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연구와 어떤 집중적인 어떤 분석 등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려운 과제입니다. 업황이 같이 갈 때 올라가면 좋은데 그럼 개별 기업을 접근할 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찾아 올라가는 이제 방식이라는 건데 그럼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적이면 그렇습니다. 실적이나 기대면 기대. 그것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경기 침체 측면, 경기 침체 환경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은데요. 거기에다가 2023년은 물가가 둔화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까지 오르기만 했었던 가격 변수가 내년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에서의 수요와 쇼티지를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대부분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 변수를 꼭 먼저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예로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네. 운임 가격이라든가 소재 가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르는 쪽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추적하시는 부분이 저는 가장 유망주와 접근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시네. 그게 결국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수급으로도 이제 제한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죠.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는 섹터와 그중에 기업이 뭐냐? 예, 그런 거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2023년 연초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흐름들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